놓아버림. 오늘 며칠 차냐면, 이제 1498일 차네요. 네, 시작할게요. 시작한다고 했죠.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9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98일 차입니다. 놓아버림. 오늘은 219페이지예요. 219페이지. 여기에 소제목이 사랑은 치유를 한다. 사랑은 치유한다. 한편 사랑의 일면인 용서를 통해 삶 속의 일을 은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은총의 관점에서 미성숙했을 때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신을 용서한다. 미성숙했을 때 실수에 대해 자신을 용서한다. 자신의 에고나 왜소한 측면을 작고 귀여운 아기 곰처럼 보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왜소해져 있는 에고 있죠? 에고는 왜소해져 있고, 그러니까 200 이하에 있는 자부심, 자존심, 그 밑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소한 측면을, 나의 에고를 작고 귀여운 아기곰처럼 보면 도움이 된다. 나에게 그냥 작고 귀여운 아기곰이 있는 거예요. 얘가. 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 사진이 저쪽에 있네. 호킨스 박사님이 아기 곰 같아요. 그죠? 곰 인형을 이렇게 안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에고는 평생 진짜 어, 천이 넘어가야 천이 넘어가야 되나요? 700 깨달음으로 넘어가면 놓고, 예, 항상 있다가 700 넘어가면서 놓고 아마, 어, 가는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에고를 끝까지, 에고가 죽을 때까지, 일반적인 우리 그 사람들은 에고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나를 놓는 순간, 나를 놓잖아요. 그럼, 마음을 관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도 공부하면서 많이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푹 빠져 있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볼 수 있고 내 작은 아기곰이라고 그냥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런 작은 아기곰을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아기곰, 여러분들 아기곰,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기곰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 아기곰이 그냥 아기곰이 아니라 그냥 아기곰인데 아주 자기가 그냥 큰 무엇인 된 것처럼 막 그냥 참나한테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사랑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사랑으로 듣지를 않고 그냥 내가 잘못될까 봐, 내 이익에 반할까 봐, 내 이익에서 잘못될까 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랑으로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못 알아듣는 거죠. 내 이익에 잘못되고 내가 잘못될까 봐. 그죠? 내가 잘못될까 봐가 그렇게, 근데 결국 그러면은 잘못될까 봐 하면 잘못되잖아요. 그걸 시크릿 하는 거죠.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해주시는 대로 그냥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아기곰들이 아주 자기가 손해볼까 봐 난리를 치는 아기곰이 있어요. 예, 우리 이기적인 에고는 이기적이잖아요. 왜소해져 있어서 잘못될까 봐 항상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곰은 나쁜 녀석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곰을 미워하거나 야단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에고는 뭘 모르고 작고 귀여운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왜소한 측면을 초월하는 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에고를 부족한 것으로 볼 뿐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에고가 내가 왜소해져 있고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이 작은 곰을 내가 스스로 해야지. 남한테 그러면 안 되네. 남한테 나는 왜소해져 있으니까 남이 나를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는 또 자꾸 몰라서 하는 거지만 각성해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남이 나를 봐주고 왜소해져 있고 막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니까 네가 나를 봐줘야 돼. 그러니까 참 공부를 하면서 저도 그냥 어제 느끼는 게 계속 이 에고가 그냥 스스로 왜소해져 있는 게 빠져나오도록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해줘야 되는 참 그냥 해줘야 되나? 뭔가 계속 해줘야 되나? 선생님은 계속 해주시는 역할만 하나? 우리는 그냥 입 벌리고 받아먹기만 하면 되나? 그럼 입 벌리고 받아먹다가 잘못 뭔가 내 이빨이 더 튀어나와 있어. 내가 입을 조금 벌렸어. 그러다 받아먹고 들어오다가 부딪히고 아프면은 막 따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를 그냥 끝까지 갖고 있으면 나는 잘 모른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쵸?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득이 될 텐데, 뭔가 거기에 내가 그냥 받아먹을, 그냥 막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거에, 거기에 내가 입을 진짜, 입으로 받아먹는다 하면, 입이 작아서, 내가 입을 제대로 벌리지 않아서, 그게 내 문제잖아요. 선생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문제인데, 그 내 문제를 선생님으로 이렇게 막 돌려버리거나 이러면은 줄, 줄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주기 싫은 게 아닌 거죠. 왜 입을 덜 벌렸기 때문에. 다 벌려야 그냥 그대로 주는 걸 받아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많이 주고 싶으시죠. 많이 퍼서 막 주고 싶고 다 줘도 처음에는 그냥 막 신나게 주시다,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점점, 아직 타이밍이 아니구나, 받을 때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계속 선생님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애고가 있어요. 아기곰이.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녀석은 아니지만, 야단치고 미워할 일도 아니고, 근데 그대로 사랑받고 받아들이는데 그 때가 있는 거야. 아기곰한테 완전히 음식을 스테이크 그냥 아기 곰 자체는 그렇지만 이제 태어나서 제대로 씹지도 않고 있다면 큰 고기 덩어리를 줘서 먹지를 못하잖아요. 뭔가 너무 과한 영양분을 막 줘도 받아 먹지 못하고 흡수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네. 각성하게 알아차리시는 거죠. 주고 싶어도 받을 그게 아니구나. 흡수될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뭘 모르면서 이제 뭘 모르면서 하고 있는 그래도 뭘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고 하는 행위가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업이, 업이, 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제가 참 느끼는 게 업이 있어요. 업이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제가 아이들한테도 아빠에 대한 느낌이 안 좋은 거를 주면 그게 내 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또 그 엄마 업 속에서 또 영향을 받고 자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걸 굉장히 요번 주에 그런 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딸이 일 때문에 갑자기 언제 왔지? 목요일 날인가 갑자기 왔을 때 보는데 그냥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나의 업으로도 갖고 있지만 그 업을 자식들에게 성인이 돼도 영향권에 있어요. 부모님의 영향권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고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각성해서 진짜 각성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게 아니라 자꾸 근데 본인이 어쨌든 스스로 질문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걸 왜 느낄까? 내 생각은 왜 올라오고 내 감정은 왜 그러고 느낌이 안 좋아? 왜 안 좋을까? 어릴 때 근원적인 신념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절대 그 느낌이 어디서 저 사람이 줘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부에서 줘서 받아오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내 느낌만 해결을 하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부족한 것으로 볼 뿐 나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뭐 부족하니까 그냥 당연히 부족한 대로 해야 돼 아니라는 거야. 그 부족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각성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어, 사랑의 에너지 장 속에 있으면, 사랑의 에너지 장 속에 있으면 사랑에 둘러싸이고 감사가 일어난다. 사랑에 둘러싸여서 감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합니다가 일어나는데 100% 감사합니다가 일어나면 참 좋잖아요. 감사합니다가 일어나다가 막,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가 어쩌다가 일어나서, 어쩌다가, 감사합니다가 어쩌다 일어나는 거야? 매일 감사함 속에 있으면,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540이죠.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 굳이 선생님이 성공하는 데까지 뭔가를 막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요. 꼴랑 4시간에 2만 원 정도의, 그거는 뭐, 선생님의 노하우, 선생님 경험을 알려주시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쵸? 네. 그래서 봉사하는 대로 다 들어가고, 봉사하는 대로 다 들어가고, 결국 또 2월 달에 장학금 또 있잖아요. 몇 번, 장학금 받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온 것처럼 있잖아요. 애들 장학금 타고 왜 안 나오는 거야? 나는 웃겨 죽겠네, 그냥. 그 어떻게 그 업을 그 받아가지고, 봉사를 또 하고 뭔가 자기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쵸? 장학금 받고 안 나오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럼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하고는 그래놓고 억울하다. 자기가 자기가 업을 지어서 경험을 하면서 또 이제 억울하다, 뭐하다 막 그러겠죠. 그래서 복을 지어야죠. 감사함으로 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가 돼야 되잖아. 받은 것을 감사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함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뭐 굳이 돈 벌게 부자가 되게 성공하게 뭐하러 해주실라 하겠어요. 너무 오지랖이 넓으신 선생님께서 너무 오지랖이 넓으신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안 해줘도 그냥 그래 그냥 어? 의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삶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삶에서 돈이라는 것이 행복하기 위한 그냥 지금 이 세상에서 필수 조건이에요, 조건. 전부는 아니지만 조건인 거죠, 돈이라는 게. 돈을 벌 수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또, 그래, 그냥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식 안에서 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삶에 감사하고, 삶의 모든 삶의 모든 기적에 감사한다. 그냥 사는 것에 감사하고,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그 기적에도 감사하고, 개와 고양이에게 감사한다. 애완동물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은 사랑을 상징한다. 친절과 보살핌, 배려, 사려에서 나오는 타인의 행동 모두에 감사한다. 결국 우리는 그냥 사랑이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움직임이 우리 내면에 보유한 사랑하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의 말,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내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랑. 내 안에 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자체인데 가려져 있는 그 먹구름 때문에 보이지 못할 뿐이지 보유한 사랑하는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든 강아지를 쓰다듬든 모든 행동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옴을 느낀다. 모든 행위에서는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
지금 우리 집은 강아지란다.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이름이 먼지예요, 먼지. 먼지같이 나타나는지 먼지인 거예요. 그게 먼지인데 얘가 저희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어쩔 수 없이 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진짜 순하거든요. 고양이 키우실 분 정말 순해가지고 뭐 설치지도 않고 진짜 제가 눈치도 너무 없게 이렇게 걸어갈 때 좀 싹 피하면 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걸리고 막 이러는데 되게 순하고 예뻐요. 하얗게 생겼는데 예쁘거든요. 예쁜데 별로 사랑을 주고 얘랑 교감을 할 어떤 그렇게 키울 그런 자신은 없는데 아들이 데려가서 될 것 같진 않아서 그래 내가 키울 테니까 놔두고 가라 놔두고 가라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참 이 얘가 어떨 때는 관심을 별로 안 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 관심 줄 시간을 이 없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있으니까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이끌고 가만히 있어요. 나와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서 잘 때 그냥 소파 위에서 잘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여기를 요렇게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제 옆에 주변에 돌아다녀요. 한 번에 제가 그 표시를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밥을 먹고 이렇게 씩씩하게 의자에 앉아 있어도 뭐가 이상해.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것 같지. 의자 뒤에. 그러니까 참 그 사랑의 그 표시로 그렇게 옆에서 있잖아요. 동물도 배반이라고 그러면 그럴까? 얘는 사랑해주면 그 한 번 이렇게 사랑에 관심을 한번 꼭 줬더니 계속 옆에서 그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한 대 탁 때리고 나면 사람들보다 의식이 높은 게 강아지야. 한 대 때렸는데도 잊어버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쫄랑쫄랑거려가지고 또 헤헤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강아지도. 늘 또 잊어버리고 또 다가와. 또 그래서 사람보다도 의식이 높을 때가 더 많죠. 예, 높을 때가 더 많아요. 의식의 변화로 있을 수는 없지만 이 동물들이 그래서 사랑 자체 그냥 사랑 자체라는 거. 그래서 적어도 동물보다는 더 그냥 동물보다는 더 높은 의식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되는데, 어,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강아지를 쓰다듬던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나온다. 나 자체도 사랑을 이렇게 주니까 얘가 관심 없을 때는 그냥 주변에 이렇게 배회하다가 관심 한번 쭉 이렇게 하면 내 사랑이 나왔을 때 사랑이 같이 이렇게 오가는데 받는 것 또한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이 구름이 걷어져 있을 때 제대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구름이 있을 때는 계속 생각하고 각성해야죠. 내 생각, 내 감정, 느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느낌에 전에 경험했던 느낌이잖아요. 내 느낌이 맞아. 맞죠? 내 느낌이 정말 딱 맞아. 맞아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해서 신념으로 굳혀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느낌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느낌이 99.99999%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므로써 가슴에 품고 있는 바를 나누고 싶어 한다. 만인과 만물을 위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기에 그들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만인과 만물에 뭔가 가슴에 품고 있는 바가 있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께서 같은 사업을 했었던 이 어떤 경험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답답한 거보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알려주시고 돈 버는 거 이제 뭐 한 그 원리를 깨뚫고 나면 다른 그 원리도 다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전에 15년 전에 이렇게 변형이 되신 거잖아요. 변형이 되셨는데 그 전에는 몰라서 상속받은 돈을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근데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멘토를 진작 만났더라면 그 돈을 엄청난 재산으로 불리셨겠죠. 그리고 또 공부도 안 가르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세상적으로는 오지랖이 아주 큰 그런 선생님을 만난 게 우리는 복인데, 그죠? 복인데
그 복인지 모르고 자꾸 내 그 검은 그 먹구름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인과 만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있는 것, 만인과 만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기에 그들도 그것을 그냥 그 큰 사랑을 나중에는 느끼게 되겠죠.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내면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무한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은. 무한한 사랑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엄마의 사랑도 엄마도 인간이고 다 인간이고 생명 에너지는 자체로 다 받고 있는데 생명 에너지는 자체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고 근데 그것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진짜 내가 고통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나의 삶의 주위의 모든 것에 축복이 된다. 나의 삶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면 축복이 되는 거죠.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타인과 동물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점에 감사한다. 타인들과 동물, 타인들이 나에게 그냥 선물이라는 것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쵸? 사랑은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다. 사랑은 가슴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꾸 생각이 올라와요.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그 뭐 14년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으로 해서 한 생에 다 공부를 해도 이게 없어지지는 빠르게 그래도 좀 직진 코스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핵심을 안내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놓느냐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막 올라와. 저 사람이 뭐 어쨌든 저쨌든 그냥 저는 아, 그래. 뭐 저 사람 근데 예전에 같으면 쟤 왜 저래 그랬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누군가는 어떤 사안을 보잖아요. 그럼 쟤 왜 저래 보다는 야, 아직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이제 그런 게 뭐예요? 그냥 많이 불안해하는구나. 엄청 불안해하는구나.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죠. 불안해할 때 내가 했던 그 행위, 내가 아들과 딸한테 남편 때문에 불안했던 내 행위 느낌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랑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에너지를 그대로 느끼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대로 느끼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아이들한테 남편 때문에 불안해했던 걸 그대로 느끼게 하듯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가잖아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없애. 또 막 명상하는데 앉아가지고 뭔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요. 아이고, 생각 안 해야지. 생각 안 해.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반박하고 뭔가 판단 분별하는 걸 막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꾸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꾸 근원에서의 신념에서 불안하고 뭔가 이게 내 믿음에서 자극이 됐을 때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래,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유, 그래, 근데 타이밍은 아니다. 뭔가 이런 느낌들도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데 생각에서 받아들이고 판단 분별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그냥 그러려고 자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에너지를 감지할 수가 있다. 감지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물, 친구에게 받은 사랑은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신성이 베푸는 사랑이다. 어떻게요? 동물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친구를 통해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 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그러나 그 경험들은 내가 그 경험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경험하는 내가 있는 거고, 그 환경을 설정한 것도 나인 거고, 그러면서 자꾸 또 뭔가를, 그래서 참, 근데 이제 제가
딸한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거예요. 엄마 칭찬해줘, 칭찬. 자꾸 편단분별이 나오는 거야. 또 사업으로 들어가면 너무 또 긴데, 짧은데, 어쩐데, 저쩐데 하면서 막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사안을 보고, 어, 근데 보면서 계속 옆에서 저한테 주입을 시켰다. 뭐 칭찬부터, 칭찬부터, 그러면서. 칭찬부터 하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칭찬, 칭찬을 안 했네. 칭찬을 많이 안 했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칭찬하는 게 뒤로 가 있어요. 이게 칭찬보다는 어떤 걸 이거 고쳐주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돼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지가 이제 두려움이 더 먼저 우선적으로 있는 거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고쳐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거는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도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그 칭찬하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받고 싶은 거였기도 했고. 하인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잘하니까 옆에 있다. 엄마 칭찬부터 하는데, 맞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집어져가지고, 칭찬은 쬐끔. 이게 아니고 두려움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귓전에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귓전에서 계속 칭찬부터 해라라는 얘기가 계속 귓전에 남더라고요. 그러면 칭찬부터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칭찬부터 하려고 하면 장점부터 찾으려고 하면 벌써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 하면서 이게 에너지가 편안한 에너지로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신성이 베푸는 사랑이 드러나오도록 하기 위한 스위치. 칭찬부터 하는 것도 좋은 스위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난부터 판단 분별부터 하려고 하는 거 그 습관에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온종일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온종일 감사할 온종일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건 보지 않고 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은 오직 사랑 덕분에 가능하다. 매 순간은 사랑 덕분에 가능하고 이 책을 쓰는 일 역시 오직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 네. 오늘도 사랑을,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